오늘은 베토벤의 생애를 다룬 특히 베토벤의 이성관계, 여성관계, 연애관계를 중심으로 한 불멸의 연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베토벤은 1770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셔서 1827년 5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생가는 오늘날도 베토벤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요한은 궁정의 테너 가수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유년기 5살쯤에서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두 동생이 있었고, 베토벤이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베토벤의 나이를 속여서 실제 나이보다 줄여가지고 대회에 혹은 궁중 음악을 하러 내보내셨습니다. 베토벤의 작곡 재능을 인정했고 지도를 해주신 분은 오르가니스트 네페였습니다. 이분은 베토벤을 교육, 경제적으로도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13세에 오르가니스트로서 지위를 얻었습니다. 베토벤은 키가 작고 인상도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베토벤은 29세에 테레제 줄리에타와 깊은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여인과의 사랑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유품 속에서 3통의 편지와 2통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서는 두 동생과 한 여성에게 남겼습니다. 한 여성에게는 열렬하게 편지를 쓰고 불멸의 연인이여 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눌 영화는 불멸의 연인에 대한 것입니다. 베토벤의 그 여성의 애정 대상은 굉장히 많은데 꾸준하게 한 여자와 지속적으로 계속되지는 못합니다. 또 32세에 기병을 심하게 앓아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렸고 또 신체적으로 음악하는 작곡가가 귀가 안 들리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베토벤이 죽고 난 다음에 베토벤 밑에서 일했던 비서가 베토벤이 남긴 유서의 그 주인공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 유서에 남긴 사인의 여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살아왔을 때 베토벤과 이성관계, 연애관계를 했던 여자, 그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여자가 2명 있었고 한 명은 동생의 부인인 것으로 이 영화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어렸을 때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사랑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베토벤 남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집에 요한나라는 노동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항상 앞치마를 하고 일을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성은 베토벤이나 베토벤 남동생에게 어머니를 연상시킵니다. 베토벤하고 변두리 호텔에서 몰래 밤에 만납니다. 요한나라는 여자는 얼굴을 누가 알아볼까봐 베일에 감추고서 미리 호텔방에 와서 기다리고 베토벤은 밤에 그렇게 또 그 방으로 가고 떳떳하지 못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아버지한테 엄청 매를 맞고 폭력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자살 시도를 몇 번 했었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엄청 사랑하고 이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폭력적으로 대해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처럼 베토벤도 사귀고 있는 여자랑 계속적으로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 거 잘 못합니다. 음악적으로는 엄청나게 천재인데 이성관계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엄마 계통의 여자, 모성 계통의 여자를 좋아합니다. 주위에는 음악하는 여자, 수준 높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여성들과의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또 베토벤의 아이를 가졌으면서 베토벤의 남동생과 결혼한 여자 요한나를 엄청 사랑하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변두리 호텔에서 만나서 애정을 나눕니다. 베토벤의 아이를 가졌으면서 베토벤의 남동생과 결혼 생활을 한 여자 요한나, 베토벤은 수시로 동생과 살고 있는 그 요한나 집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립니다. 머지않아 남동생이 죽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조카, 겉으로는 조카지만 실제로는 베토벤의 아이로 이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토벤이 법정 소송을 걸어 조카 카를 데리고 옵니다. 요한나라는 여자는 애를 키울 자격이 없는 여자라고 법정에서 말합니다. 요한나도 재판에서 져서 아들 카를 베토벤한테 뺏깁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무서워서 변두리 시골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데리고 온 조카 칼, 실제 베토벤의 아들은 베토벤이 혹독하게 음악 교육을 시켜서 자살 시도를 몇 번 합니다. 베토벤은 엄마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굉장히 난폭하고 엄마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모성 계통의 여자를 좋아하고 실제로 여성 관계가 많습니다. 이 장면은 베토벤이 어렸을 때 밤에 아버지가 채찍질을 갖고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베토벤의 비서인
물어서 동생의 부인이었던 변두리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는 요한나를 찾아가 요한나의 사인과 호텔에서 사인한 여자, 또 유서에 남겨진 사인, 전 재산을 다 주노라에 사인을 한 여자가 요한나임을 알게 됩니다. 베토벤은 작곡을 할 때도 요한나를 생각하면은 힘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른답지 못하게, 성인답지 못하게 꼭 불량 청소년들 연애하는 것처럼 변두리 호텔에서 밤에만 방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한나도 질리고 베토벤도 질리고, 밝은 양지로 그 사랑을 끌어내서 떳떳하게 한 가정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베토벤의 그 생애에서 특히 이성관계, 여성관계를 다룬 불멸의 연인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모성 결핍이 여성 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특히 모성 계통의 여자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베토벤이 조금 더 자기 인생의 약점, 우리 부모가 주신 나의 약점, 특히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의 나의 상처를 더 깊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였다면, 즉 이성관계, 연인관계에서 상처를 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음악적으로 굉장히 천재이고 음악적으로 많이 노력한 것만큼 자기 내면에 대해서 자기 부모가 준 나의 상처, 나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반성하고 노력하였다면, 이렇게 동생의 부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지 않았겠죠. 더 떳떳하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떳떳하게 자기 사랑을 크게 성장시키고 그 가정 안에서 자신의 자녀를 우랑차게 키웠을 것이죠. 그러면 베토벤의 음악도 또 다르게 펼쳐졌겠죠. 아무튼 이 영화에서 베토벤이 평생 사랑했던 여자 셋 중에 그 중에 마지막 한 여자, 불멸의 연인이 동생의 부인이었던 여자라는 거 알려줍니다. 또 베토벤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모성결핍이 굉장히 많고 한 여자 갖고는 만족을 못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특히 모성 계열의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한번 조용히 보세요. 그리고 베토벤의 훌륭한 음악도 들어보시고 베토벤의 그 상처도 깊이 한번 공감해 보세요.